안녕하세요, 이희찬입니다. 이렇게 많은 러시아인이 한꺼번에 출연하는 것은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러시아 내 최초 가이드 투어 여행사 100의 나라의 러시아 가이드님들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 먹은 풀곰 111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구성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 여행작가 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행도 다녀오시고. 네, 좀 쉬다 왔어요. 책 2권을 연달아서 쓰고 나서 피로가 안 풀려가지고. 어디로 갔다 오셨나요? 한 3개국 정도 다녀왔고요. 정말 아무런 계획 없이 바람 쐬러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쐬러 어디로 가셨어요? 러시아랑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요. 러시아 책을 네. 2권이나 쓰시고 네. 바람 쐬러 러시아를 가셨다고요? 네, 러시아는 가야 할 이유가 항상 있어서 가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기후가 러시아는 완전 겨울이었는데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은 여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위를 녹이다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게스트 가이드 4분을 모셨습니다. 무려 4분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100의 나라 가이드 갈리나라고 해요. 우리 가이드 중에서 선배예요. 선배. 가장 연장자라는 거죠? 와. 먼저 취직했는데 근데 먼저 취직했기 때문에 선배다. 네, 선배죠. 선배. 그렇다고 연장자는 아니다. 아니 경험이 많아서 선배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갈리나는 되게 전 그 가이드 할 때 너무 잘해요. 제가 직접 갑자기 봤거든요. 칭찬부터. 아니 진짜 선배님이야. 네, 칭찬부터. 진짜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해요. 아. 네,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받고 싶어서 그래요. 예? 싸우지 마시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갈리나 씨, 갈리나 씨. 그다음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라고 합니다. 백야 나라의 가이드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뭐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요. 최근에 SBS 싱글 와이프에서 세나 가이드로 네, 화제를 세나. 모았던 힘센 세나. 힘센 세나 선생님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힘이 센 세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TV 프로그램 출연 이후에 좀 삶이 그대로입니다. 네. 삶의 변화를 전혀 네네. 전혀 없습니다. 차이점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반 러시아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마지막 게스트 네, 안녕하세요. 백야 나라 가이드 루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분 모두 반갑습니다. 와, 와, 미녀들이에요, 미녀들. 러시아 가이드 4분을 모시게 된 것은 한국에 이렇게 방문하실 기회가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신 김에 저희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지하죠. 지하 골방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가이드분들이야말로 정말 한러 관계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여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시게 됐습니다. 한국말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전공을 하셨어요? 전공자가 한 분이라도 계세요? 한 분이시구나. 세나 선생님이 제가 원래 블라디보스톡 출신이라서 네, 네, 블라디보스톡은 아시다시피 중국어라든지 한국어라든지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학교를 끝났을 때 뭐 할 건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한국어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어렸을 때부터 아니라 17살 때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러시아 드라마 있긴 있는데 너무 무섭고 해피엔드 아예 없습니다. 재미없어요. 그래서 러시아 드라마 대신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아시다시피 한국 드라마에 오빠 나오는 모습 너무 매력적이라서 네, 러시아 여성분들은 오빠를 위해서 17살 때는 괜찮죠. 네, 괜찮죠. 이제 좀 그 줄이 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좀 약간 한국 오빠 덕분에 러시아 여성분들은 한국어를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자들이 보통 다르게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드라마를 볼 때 먼저 너무 신기했어요. 네, 맞아요. 완전 러시아스럽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영화 중독자라서 되게 그냥 그 드라마를 어떻게 적었는지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 문화를 약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진짜 흥미를 느껴서 되게 재밌게 아직까지 봐왔고요. 세나 선생님은 그럼 블라디보스톡에서 언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3년 전에 제가 이사 왔어요.
네, 아니 블라디보스톡은 되게 좋은 도시지만 근데 너무 작은 도시라서 일자리 없으니까 제가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산트까지 이사 왔습니다. 성공의 눈이 멀어 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예, 9시간 걸려요. 아시다시피 그럼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산트까지 비행기 타시면은 바로 9시간 걸려요. 근데 기차 타면은 일주일이죠. 일주일. 이거 그래서 제가 이사했을 때 바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아니 손님들이 자주 물어봐요. 아 혹시 기차 타고 오셨어요? 예, 기차 타고 오셨습니다. 네, 도전이죠, 도전. 아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러시아 사람인데 제가 이런 기차 타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 어떻게 뭐 횡단열차. 네, 횡단열차. 시베리아 러시아 사람도 잘 안 탑니다. 횡단열차. 아니, 아니 거의 안 타요, 샤워 사실은. 없으니까요. 많이 더워요.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한번 어렸을 때 탔어요. 많이 아, 다녔어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군요. 근데 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본 적이 있는 사람 많이 알아요? 별로 없죠. 시베리아 횡단열차 저는 타고 그 사람. 남쪽에서 그 소치라는 도시가 아시죠? 네. 제가 거기서 근처에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 부모님들이 이사하기로 하셨고 제가 시베리아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모스크바와 똑같은 그 콜이라서 약간 제가 이렇게 유럽 쪽부터 이렇게 시베리아까지 이렇게 열차를 타고 갔어요. 아마 여러분보다 제 주변에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완주한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 맞아서 아니 손님들 중에 그렇게 해본 내가 본 네. 손님들이 있었어요. 네, 제가 많이 그때 계세요. 뭐- 근데 그 젊은 분들이만 아니라 그 나이 좀 맞아요. 맞아요. 할머니들이 더 할머니들이.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더 네. 많, 예, 많습니다. 되게 많이 예. 예. 되게 본인이 용감하시네요. 네. 용감하시네요. 되게 한사는 거 들을 때마다 되게 용감하시네요라고 대답하는 거야. 완전. 근데 손님들이 자주 물어봐요. 가이드님 혹시 블라디보스톡이나 이거 바이칼 호수까지 가본 적이 있냐고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했냐면 제가 보선 녹차밭까지 맞아, 갔다 맞아, 왔어요. 맞아. 우포늪 갔다 왔어요. 그래서 보성 녹차밭. 우리는 작년에 세나와 같이 한국 갔을 때 한국을 거의 다 봤어요. 우리가 아. 목적이었어요. 속초 그 오. 설악산 있는 거 그 속초에서 약간 이렇게 내려 속초, 전주, 광주, 이런 식으로. 보성, 통영, 다 찍으셨네요. 서울, 네, 서울까지 부산, 왔어요. 서울까지, 제주도까지 갔다 왔어요. 우도까지 아. 왔습니다. 우도, 제주도, 네, 다 우도. 한국을 점령하셨네요. 야. 아니 사실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러시아보다 한국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와우. 한국 가이드 하셔도 되겠는데요? 사연하겠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좀 그 지식이 아. 부족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바이칼 호수 가봤냐,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봤냐 하면은 반문하는 차원에서 보령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던질 거죠. 수도 있겠네요. 한국의 남산타워 안 가본 사람 정말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 더 안 갑니다. 가까이에 있으면 잘 안 가게 되잖아요. 아니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반대로 한국에 진짜 볼 게 많아요. 맞습니다. 자연과 같은 경우는 엄청 아름다워요. 경치가 최고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대체적으로 경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땅값에 관심이 있지. 하지만 상트로 잘 모르겠어요. 네, 상트로 올 때마다 그 경치의 그 배경으로 사진 많이 찍으시는 거예요. 아름다우니까 우리- 그렇죠. 아, 일단 네. 갔으니까 하나 네. 찍긴 찍어야 될 것 같고. 아니요. 사실은 우리 상품 중에서 노브가르드라는 상품이 있어요. 예, 우리 맞아요. 회사. 네. 저기 스케줄을 보시면 이거 일면 호수 나와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이에요. 근데 사실은 러시아 사람 입장에서 여기까지 왜 가야 될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와 예쁘다. 맞아요, 와 맞아요. 아름답다. 네, 그 사진을 겨울에 우리 갈 때 아이고 힘들다 그런 생각밖에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빨리 가요. 그래서 경치 보러.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도시 마찬가지예요. 산피테르부르크 시민들이 에르미타즈로 그렇게 자주 안 가고요. nevsky까지 갈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냥 싫어요, nevsky도. 직업 아유 가이드잖아요. 왜 그래? 아니, 싫다고요. 스키드로를.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좋아요. 아 저도요. 특히 야경 근데 투어.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오케이, 10년 뒤에 얘기해 봅시다. 10년 뒤에 얘기해 참 봅시다. 미안하지만 제가 출신이잖아요. 맞아. 난장판이구만. 난장판이구만. 예.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한국어 전공하신 분이 세나 선생님밖에 가이드 없으시고 없으시고 다른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한국어를 접하게 되셨어요? 저는 그 잠깐 유학으로 얼마나 다니셨어요? 1년? 한국어 과도 아니신데 한국에 오신 거예요? 예.
그냥 흥미가 생겨서 오신 건가요? 뭐 그저 갈리나라는 가이드가 원래 제 뭐 너무 친한 친구고요. 그래서 우리 원래 뭐 여행으로 처음에 가려고 했는데 갈리나가 뭐 그냥 여행으로 가면 뭐 재미없다고 공부하러 가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친구 따라 간남에 간다는 뜻으로 한국까지 공부하러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국은 한국에서 뭐 2년 정도 보냈어요. 저는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언어에 진짜 관심이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말 배우기 전에 뭐 힌두, 뭐 스페인어, 독일어, 영어 다 배워왔고요. 한국말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 K-팝이나 뭐 드라마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국말 처음으로 들었을 때 진짜 예뻤어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던 방으로 한국 여자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룸메이트로요? 들어왔어요. 예, 진짜 그때는 처음으로 들었어요. 원래 모든 언어들이 자기 특별한 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아름답게 틀려서 처음으로 공부하기로 그런 마음을 먹었고요. 일단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처음으로 서점을 가서 그 간단하게 뭐 한글 배울 수 있는 책을 샀거든요. 그때는 저한테도 친구가 생겼어요. 그 친구는 약간 일본, 중국 그리고 그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독학을 통해서. 사실은 독학을 해도 이 정도 수준까지 맞아요. 끌어올리기가 쉽지 네, 정말 않은데 쉽지 않아요.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한국 남자친구를 남자친구? 만났다거나.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진짜요.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셔가지고 독학. 그렇군요. 배워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스스로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사실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한국말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실제로는 한국말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 무슨 나라인지 아예 몰랐어요. 그냥 뭔가 공부할까? 그렇게 똑같이 어학원을 찾았어요. 근데 어학원과 같은 경우는 유학생들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놀러 갔어요.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토요일마다 토요일마다 강의실에서 3시간밖에 만나고, 네.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없었는데 그냥 공부할수록 재미있어졌어요. 그리고 공부할수록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러시아 여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와 한국 남자들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남자들이 다 손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환상을 그래서- 심어주는 거죠, 그게. 이거 드라마 너무 낭만적이죠. 너무 예쁜 스토리예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한국을 방문한 지 이거 2번째예요.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는 진짜 서로에게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각에서 봐도 약간 드라마에서 실상적인 부분이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성격도 드라마도 다르고. 드라마도 다 드라마는- 다른 거죠. 뭐. 네. 맞아요. 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예쁜 러브스토리가 없습니다. 이상한 드라마 보신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가장 신뢰가 가는 얘기입니다. 20년 동안 유경험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겠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들이 진짜 그러면은 실제로 혼자 있었으면 죽게 좋겠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 혼자 죽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와닿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이드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자격증은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취득을 하죠? 전 박물관마다 먼저 시험을 봐야 돼요. 특별한 학원을 우리는 5개월 정도 6개월, 다니고 맞아요. 6개월 정도 다니고 6개월 듣고 나중에 박물관마다 수업을 받았고요. 시험을 러시아말로 봤는데 나중에 도시 자격증 따로 있으니까 이 시험을 한국말로 봤어요. 그래서 엄청 많아요. 공부할 곳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러시아 말로도 공부를 다 하고 또 한국말로도 맞아요. 네. 시험을 또 보고. 시험을 또 봐야 되는 원래- 거네요. 원래 한국말로도 공부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선생님이 없어서 없으시니까. 원래 러시아에서 자격증 없으면 일할 수 없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거 일할 수- 불법이에요. 이거 불법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재밌는 거 모스크바와 산피테르부르크는 규칙이 많이 달라요. 시스템이 완전 다. 예를 들면 산피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말 잘하는 외국인들도 자격증을 받을 수 있지만 모스크바는 러시아 여권 있으면 그때만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제한을 완전 두는군요. 달라요.
그런데 아무래도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관광 도시고 페테르부르크에 사는 시민들도 한 번쯤은 나도 가이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시민이니까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산트페테르부르크 역사, 문화를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가이드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겉으로 보면 이 직업은 조금 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대학교를 입학하고 싶고 매니저로 아니면 또 회사원으로 일하고 싶다. 대기업을 입학하고 싶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맞아요. 있으니까 가이드 일에 대해 생각도 안 해요. 인기가 많은 직업은 이거 바로 회사원이에요. 대기업 회사원입니다. 엔지니어, 가이드 기술자, 아니에요. 기술자 가이드, 지금 네네. 인기가 많아요. 그 와중에 나도 가이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쉽게 보고 도전했다가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예, 맞아요. 어떻습니까? 시험이 정말 그냥 살았다고 해서 볼 수 있는 시험은 아니죠. 그때 죽을 줄 알았어요. 특히 특히 에르미타주 에르미타주는 박물관을 에르미타주 했을 때 진짜 장난 진짜 아니에요. 제가 원래 길치 있거든요. 제가 길치예요. 근데 에르미타주 박물관 아시다시피 엄청 크죠. 너무 커요. 그래서 노선을 약간 경로를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가이드 해드릴 수 있어요. 그때 이거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길치라서 어떻게 길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죽을 줄 알았어요. 그만큼이었어. 에르미타주 시험을 봤을 때 질문 3개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 이 판에서 이 판까지 어떻게 갈 수 있고요. 판마다 어떤 그림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맞아요. 이거 다 기억해야 돼요. 설명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가이드 값지가 출입구 어디 있을까 그렇게 헷갈리면 이거 너무 안 없어 되죠. 보이잖아요. 안 돼요. 그리고 규칙이 있어요. 이 방향으로 가도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름에 에르미타주는 지옥이에요. 지옥.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전쟁. 맞아요. 전쟁이에요. 네,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빈치 그림 앞에서 중국 사람들과 열심히 싸워야 돼요. 그림을 보기 위해서. 예. 중국 중국 사람들만 사람들이랑 아니라 네. 유럽 사람들도 약간 많이 다빈치 오죠. 앞에서 괴물로 거기는 꺾어요. 항상 근데 사회 그게 많죠. 다 중국 사람들 때문이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그림들 모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치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가이드가 각 나라별로 자기 팀을 이끌고 이렇게 에르미타주든 어떤 다른 박물관이든 가게 되잖아요. 중국, 일본, 뭐 유럽, 특히 아시아 팀들끼리는 보이지 않게 경쟁, 네. 약간 그런 게 있나요? 나라들끼리 없어요. 나라들끼리는 없어요. 저희가 가이드들끼리는 분야가 뭐 없나요? 달라서 우리나라 먼저 들어갈게. 아니요. 좋은 자리 그런 게 빨리 없어요. 가서 문제가 그런 거 뭐냐면 없는 것 예약된 같아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아.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으냐면 가끔 들어가야 되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가끔 중국 가이드 몇 번 자리를 이거 양보했어요. 그때 진짜 감동이었어요. 여름에 좀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을 늦으면 큰일이에요. 예, 맞아요. 근데 반대로 서로 도와줘요. 다 도와주지 서로. 않지만 대부분 네. 예, 네. 저희가 서로 아니 배려하고. 가능하면 도와줘요. 우리 쪽은 박물관이에요. 가이드 아니고요. 어떤 박물관 직원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의 적은 다른 가이드가 아니라 박물관 관리자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약간 자본심이 있어서 혹시 음, 다른 가이드가 오면 꼼만한 그런 모습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이게 마치 주인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군대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간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우리 위에 있는 간부가 우리의 주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하여간 어떤 부분인지는 짐작이 갑니다. 실제로 에르미타지든 다른 박물관이든 좀 이렇게 관리자들이 거만하게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또.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약간 퇴직한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완전히 그 옛날 생각, 사고방식을 갖고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예, 완벽해요. 우리 산트는 최고의 도시니까 많이 오세요. 할머니들이 다 착해요. 웃으면서 너무 친절해요. 아니 착해 보이지만 진짜 때릴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근데 손님들이 안 때려요. 때리면 가이드를 때려요. 그래서 맞아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안 가셔도 돼요. 아니요, 그런 거 아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이드 다 에르미타주 들어가기 전에 자, 유물들이 손으로 만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라는 할머니들이 너무 약해 보이지만 약한 척해요. 실제로는 유물들이 힘이 세요. 손으로 만지면 괴물로 변할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요. 농담하고 싶지만 이거 진짜 그래요. 설명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손님. 이거 설명 아니고요. 저는 한 번
그런 경우를 봤어요. 갑자기 중국 남자가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좀 에르미타즈는 의자를 앉으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그 남자를 죽일 뻔했어요. 맞아요. 19세기의 의자잖아요. 어떻게 앉을 수 있을까요? 근데 가이드 그때 무릎 꿇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맞아. 자격증을 뺏지마세요. 네, 빼앗을 수 있죠. 예, 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잘못하면. 그래서 저희가 그럼 반드시 그렇군요. 통제를 해야겠네요. 박물관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거 만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벽도 유물이니까요. 예, 네, 맞아요. 안 됩니다. 벽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만지면 안 됐고요. 네. 자, 그러면은 수많은 관광객들을 받으시잖아요. 매년. 네. 주로 여름에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성수기인 만큼. 평균 몇 탕을 뛰세요? 거의 그 매일 하루에? 나가세요? 하루에? 네. 매일. 네, 우리 매일 주말이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는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하루에 투어 한개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야간 두 투어까지도 개, 있어요. 우리 야경. 네. 그 야간이죠. 우리 우리한테. 이케대로 우리한테는 교대 야간이죠. 맞아요. 그럼- 이교대. 그럼 가장 큰 팀은 몇 명까지도 이렇게 인솔해 보셨어요? 갈리나가 제일 많은 팀이 10명? 있었죠. 그때 네, 10명이었어요. 10명. 근데 패키지니까 짐이 크면 손님들이 진짜 잘 말 들어주시고 원래 한국 알아서 사람 잘. 예, 아니요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10면 같은 100면, 100면 같은 10면. 가끔 예. 가끔 진짜 힘들어요. 가끔 말을 오히려 하는데 사람이 뭔지 알것 없을 같아. 때. 아니요 상관이 없어요. 이거 그냥 손님마다 네, 달라요. 맞아. 사람에 예. 따라.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면 이렇게 백야나라라는 게 그 개인적으로 투어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 기획이잖아요. 유럽의 자전거 나라라든가 네, 그런 가이드 맞아요. 투어 여행사기 그러니까 때문에. 오고 보니까 또 20명이 또 20분 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유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 다른 눈치 봐요. 사람들한테 존경하고 중종하고 그렇죠. 따라가야 서로 다른 되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이 신청을 다른 해서 사람들이. 그룹이 맞아요. 형성돼서 그렇게 그래서- 가이드를 받는 근데 거니까. 가끔은 이렇게 투어를 끝나고 나서 손님들이 뭔가 가족이 된 느낌이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있어요. 아, 또 엄청 서로 많아요. 친해지는. 예, 맞아요. 근데 인원수가 많으면 약간 분위기를 만들기 힘들어요. 원래 가이드는 좀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다 서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30명이면 이거 완전 책상을 좀 덜 쳐주세요. 세나는 제스트 많은 편이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설명할 때 진짜 줌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완전 여기는 진짜 춤을 녹음이니까요. 춰요. 힘들어 보여요. 네, 투어할 때 진짜 춤을 춰요. 왜 그러냐면 좀, 네, 약간 긴장이 돼가지고 항상 길치지만 이렇게. 몸체 아니에요. 길치인데 근데 몸치 확실히 몸치 아니고요. 근데 음치죠. 음치. 네, 음치죠. 그래서 노래방 저랑 가지 마세요. 아니요, 이거 반대로, 진짜 반대로. 고문이에요. 고문. 근데 반대로 우리보다 누구나 이거 노래 더 잘 부르니까 같이 가면 더 편할 수도 있죠. 이런 부류의 손님들은 굉장히 좀 난감하다. 나를 난감하게 만든다. 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저는 누구보다 인복이 더 많아서 손님분들이 다 좋아요. 지금 진짜? 이렇게 영업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실제로는 힘들다. 이사님들, 손님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선배님 와 같은 경우는 성격이 너무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갈리나 와 같은 경우는 진짜 벽이잖아요. 벽이랑 사귈 수 있습니다. 진짜요. 이만큼이요. 그래서 갈리나 와 같은 경우는 아니 사람이 나쁠 수도 있지만 갈리나한테 되게 좋은 사람이야. 진짜 어떻게? 네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갈리나한테 좋군요. 물어보지 마시고요. 성격이 네. 둥글둥글 하신. 갈리나를 제외한 우리 나머지 분들의 이야기를 미안해요. 선배님. 이런 손님 싫다. 뭐, 이렇게 해서 아예 그 발언권을 아예 그냥 없애는 선배님을 제외한. 네, 말씀을 해주세요. 나가볼게요. 최근에 있었는데 손님한테 계속 똑같은 말을 제가 들었어요. 가이드 너무 춥다. 발리 안으로 들어가자. 너무 춥다. 여기는 뭐 더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사장님 한 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다른 손님들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한면 때문에 항상 신경을 많이 썼어요. 더 빨리 끝나기 위해서, 더 빨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뭐 성당 안으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갈 때도 듣지 않고 그냥 뭐 알아서 딴 데 돌아다니고. 구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일 힘들었어요, 저한테. 왜 그러냐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할까봐. 핫팩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핫팩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이 그러네요. 네. 있나요? 저는-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진상이 많습니다. 네, 많아요. 정말 다양하신 진상이 분들이 가기 굉장히 때문에 많아요. 한국 분들 중에 굉장히 요구사항 이상한 분들도 저희- 많고. 베개나라에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없어요. 솔직히 야, 말하면 교육을 이렇게 잘 받으셨다. 많은 내가 봤을 사람들 때 많아. 사전 교육이 이거는 약간 설명을 잘 듣지 않은 음. 손님들이에요. 그때 너무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손님 제가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손님들은 그냥 좀 그 다른 쪽으로 보고 말도 안 듣고 그때 그냥 라디오 같은 느낌이에요. 그 가이드도 아니고 라디오 그냥 뭐 쓸데없는 장식품. 네, 장식품. 쓸데없는 장식품 약간 같은 그 소음 같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냥 나 혼자 얘기하고 있는 느낌.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보통 설명할 때 항상 좀 그 시선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마주치고. 네, 네, 네. 눈을 맞추고 설명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손님들은 설명을 안 들으면 네, 눈을 의욕이 없어지죠. 예, 우리는 로봇이 아니니까 반응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왜 맞아요. 그러냐면 우리가 왜 일하는지 이 사람 입장에서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어떻게 반응이 없으면 구분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가끔 반응이 없을 때 맞춤 투어, 개인 투어와 같은 경우는 주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버스에서 네, 자주 차요. 이거 맞춤 투어면 맞춤 아, 투어. 근데 백야나라는 단체 투어면 계속 말아야 돼요. 계속 말아야 돼요. 네. 이거 진짜 전체적으로 제일 힘든 거예요. 네, 또 어떤 분들이 만나시는 계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세나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지만 완전 조금 다르기도 하죠. 예를 들면 백야나라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날에 신청을 하셔서 오셨잖아요. 그때는 혹시 10분들 중에 2분이나 뭐 3분이나 안 들으시면 지금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 산책하시고 하시면 되고 듣고 있으면 예. 산책하시면 되고 사진도 찍으시면 되고 참석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그 열심히 듣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맞춤 투어와 같은 경우에는 맞춤 투어를 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 뭐 회사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뭐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뭐 부장님이나 밑에 있는 그 과장님 분들 그런 경우에 그분들이 이런 툴을 시정했을 때 약간 저희만 이런 정보를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툴을 했을 때 그냥 진짜 약간 장식품으로 이렇게 데려다 오셨다고 그런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진짜 설명을 하나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냥 사진을 편안하게 이렇게 찍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맞춰야 되잖아요. 저희가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맞춰야 되고 코스 다 이렇게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제 말 듣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조금 힘들지만 그런 분들이 아마 10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진짜요. 제가 얼마 전에 러시아에 있었을 때 그런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손님들 중에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혹시 손님들 중에 뭐 나쁜 사람들이 많이 많아봤냐고요 물어보셨는데요. 진짜 그런 사람들 거의 없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이드분들한테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질문을 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내가 가이드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좀 난감한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1:1 투어예요. 가이드 한 명, 손님 한 명. 아저씨였는데 그때 저를 보면서 제가 여자잖아요. 근데 여자가 어디서 놀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한국말 못 알아듣는 척했어요. 그냥 아니면 질문이 마음에 안 들면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천하지만 갑자기 못 알아들었는데요. 손님들이 더 눈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요. 아니면 그냥 농담으로 대답해요. 네. 네. 바보 같은 질문이 나오면 바로 농담으로. 네, 바보같이. 바보같은 질문. 네, 바보같이. 우리 농담 안 돼요. 대답해 드리는 거예요. 그때 좀 손님들이 네, 그런 질문이었구나. 예. 근데 가끔 농담이 아니고 좀 가이드를 믿으니까 좀 진짜 믿어버려요. 손님들은. 웃긴 경우가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이거 좀 싱글 와이프 보시면 세나는 다영과 같이 말씀드렸어요.
자,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뒤떨어지면 아리란 불러주세요. 다른 반으로 가지 마세요. 아리란 불러주세요. 우리 선배님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손님 중에서 2명 실제로는 뒤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나 민치반으로 들어갔을 때 할머니 2명 아리란 불렀어요. 그때 아이고 미안해. 아 진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얼굴을 그렇게 하루 만에 얼굴을 기억해요. 우리는 아리란 없이 잘 수 있어요. 그리고 스펙이에요. 스펙 새로운 스펙. 우와. 취직하면 약간 이야, 가이드의 굉장한데요? 이거 가이드의 업무잖아요. 눈썰미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와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게 쉽게 찾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속에 도대체 뭐했어? 너무 미안해. 진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리랑 길 잃어버리면 아리랑을 아리랑 불러라. 아리랑. 지금 미치겠네. 농담이래요. 진짜로 아리랑 부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제가 한 번 그렇게 여름 군전에서 목욕단 앞에서 러시아 좀 사우나 마니의 문화에 대해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옛날에 좀 아시겠지만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싫어하니까 태양왕 예를 들면 변센에서 샤워를 이거 3번만 했대요. 근데 그럼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해요? 네, 맞습니다. 똑같이 1년에 한 번만 샤워. 진짜요? 네, 냄새 안 나요? 그래서 그때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요.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와, 많습니다. 진짜. 아니 가끔 손님들은 저보고 세나 지금 에르미타주 박물관 같이 가죠. 같이 설명해 드릴 거죠. 제가 아니요 안 가요. 어떻게 드릴게요? 그때 손님들이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좀 오디오 가이드 있을 거죠? 예예 있어요. 수 있어요. 네. 갔다 오세요. 네, 제가 여기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커피만 마시러 갈게요. 네 거기.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가이드님 혹시 그 한국 사람이 아닐까요? 이런 질문까지 물어보시는 거. 수술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요.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가이드님 무슨 꽃이에요? 가이드님 무슨 나무예요? 제가 가이드가- 러시아 말로 맞아, 몰라요. 맞아, 왜 맞아. 한국 말로 물어봤어요? 이거 무슨 건물이에요? 건물이는요. 사람들이 전문가에서 왜 내려요? 이거 무슨 별입니까? 왜 그러세요, 진짜? 나무에 이건 대해 나무에 대한 진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유럽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손님처럼 됐어요. 제가 이태리에 있었을 때 약간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던 나무를 처음으로 봤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그 나무가 뭘까요? 이런 스스로 저한테 자문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손님들과 같은 경우는 가이드랑 같이 있으니까 그거 나무 뭐예요? 물론 저희가 전문가 아니라서 모든 나무의 이름,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좀 이해하게 됐다. 예, 손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그냥 됐어요. 궁금하니까 물어보게 된 됐어요. 건데. 예, 맞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은 가이드들이 모두 다 제 생각에도 모두 다 질문 많은 손님들 제일 좋아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쵸. 진짜 반응이 있는 재밌어요. 거니까. 예. 아니요, 러시아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고맙죠. 네, 맞아요. 진심으로. 관심을 예, 보여주는 러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는 손님들이? 손님들은 최고예요. 최고예요. 네, 최고예요. 근데 그때 노브가라드 갔을 때 여기서 아이고, 손님들이 여기서 왜 내려요? 네 그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 제가 그런 여기서 왜 내려? 손님들 여기 그냥 일반 기차예요. 근데 일반 기차예요. 그냥 손님들이 어디로 갔는지 가이드님 여기 손님들이 왜 내려요? 가이드님 기차 왜 하얀색이에요? 가이드님 이거 글자는 왜 발음으로 읽어요? 네 맞아 그거 왜? 대답이 없으면 우리 그냥 바타무시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좀 완전 바보 같은 질문이 나오면 제가 좀 러시아 말로는 почему 그러면은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뭐 아니면은 почему почему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무 귀찮아서 이거를 동생이랑도 막 싸우다가도 왜 하니까 러시아 말을 한국말로 어떻게 바꿀까 하다가 왜냐하니까 왜냐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앞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가르쳐 주셔서 왜냐하니까 경험이 생기면 진짜 이런 이상한 질문도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네, 전문가 쪽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굉장히 나는 이거 뭔지도 모르겠는데 질문이 들어와서 굉장히 전문가인 척하고 대답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거짓말 잘 많잖아요. 해야죠. 네. 아이고 부장님 들으시고죠. 안 돼요. 부장님 다 들으실 겁니다 이 방송. 진짜요? 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치워주세요. 잘하고 있대요. 왜냐면 이게 또 굉장한 또 스킬이거든요. 예, 맞아요. 받아칠 그거. 수 있다라는 게
그게 경험에서 오는 거니까. 근데 네, 맞아요. 가끔 실제로는 예를 들면 우리는 러시아 사람들이 왜 큰 강아지를 좋아하는지 우리도 생각해 본 적이 네. 없어요. 아니면 평균 월급은 평균 나이는 그런 것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가이드라 일하게 돼서 결국은 다 알게 됐어요. 정교회 역사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왜 러시아 사람들이 큰 강아지를 좋아하지? 아직 왜 알게 큰 됐으니까 제가 더 강아지를 궁금해서 제가 더 네. 궁금해서 옛날부터 큰 집에서 주택에서 살았기 때문에 집을 예. 지킬 수 있는 강아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 아파트에서 살고 있잖아요. 러시아 사람 아파트 습관이죠, 워낙 습관. 크니까 러시아는 맞아. 땅이 넓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구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 이런 식으로 하시는군요.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뭐, 질문이 많네요. 그쵸. 많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면 화장실 자주 오. 가시잖아요. 저희도 맞아, 이제 화장실. 도시의 화장실 알고 맞아,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 아유 화장실 투어죠. 아니 인원수가 죄송합니다. 인원수가 많으면 이거 완전 그냥 화장실. 투어 아니라 이거 화장실 투어. 화장실 투어 같아요. 저는 단체 좀 이거 패키지를 많이 해봤는데 그때 인원이 많고요. 그리고 다 나이 많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갈 기회가 있으면 가라고요. 왜 그러냐면 진짜 가장 큰 문제예요. 네, 근데 맞아요. 우리 다 교육을 받았을 때 선부님들과 같이 보조 가이드로 나왔어요. 그래서 식단 그리고 입장료 어떻게 내는지 얼마인지 화장실 어디인지 이거 다 기본이니까 이것부터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투어 하기 전에 화장실 미리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맞아요, 해서 맞아요. 그리고 도시간 화장실이 없습니다. 다 가요. 가요. 도시간이라고 하면 맞아, 다 맞아. 가요. 네, 산태에서 여름 공전까지 1시간 소요가 되니까 네, 기차 안에 좀 그 화장실 없어서 지금 미리 다녀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어디 가이드 예, 맞아요. 어디 이제 화장실 투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깃발 들고 있고 손님들이 따라오는 거 이거 완전 웃겨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30명이면 그때 화장실 가도 3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시간을 이거 좀 이거 시간을 보는 것이 좀 또 하는 것이 조금 더 완전 스케줄 지키는 바꿔요. 거. 지키는 거 많이 이거 완전- 힘들어져요. 100여 나라의 가이드로서 추천하고 싶은 투어가 있으면은 한 가지씩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러시아 마로크예요. 예, 맞아요. 여름에. 저도 동감합니다. 재밌는 거 우리 회사 상품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투어는 환제의 마을이라고 해요. 이거 환자의 호박 진짜 마을. 지옥이에요. 환제의 지옥. 마을. 네. 황제의 황제의 마을. 마을. 이게 환자의 호박 마을을 봤어요. 들었어요. 환자의 마을. 죄송합니다. 발음. 황제. 네, 저 호박빵. 호박빵 있는 곳. 근데 네. 이거 제약이에요. 제약이요. 지옥이에요. 여름에 중국 3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줄이 너무 길죠. 줄이 너무 길어서 우리는 일찍 만나고 아 지금 이거 광고 아니잖아요. 중국 우리 음식. 약간 아니야, 좀 사실은 5월이나 9월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투어 바로 이 네, 투어예요. 근데 7월에 그 그리고 선수기 때 여름에 선수기 때 가이드 없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손님들이 왜 가는지 잘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가면 3시간 혼자 써야 돼요. 근데 가이드와 가면 좀 설명도 들을 수 듣고 있고, 그리고 가이드는 산책도 할 열심히 수도 분위기를 만들고요. 그리고 또 좀 산책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힘들긴 힘들어요. 좀 가시는 분들이 특히- 마음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름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원래 러시아에서 특히 상트에서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뭐 날씨 예보를 보시면 뭐 오늘 비도 안 오고 맑은 날씨라고 써 있어도 사실은 비도 내릴 수 있고 너무 추운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옷을 제대로 안 입고 오시면 그때는 3시간 동안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네. 진짜 가장 자주 나오는 러시아 갈 때는 꼭 핫팩 가져가셔야 됩니다. 핫팩. 가장 자주 나오는 주위에 질문이 뭐냐면 가이드님 유니클로 어디예요? 맞아. 추우니까 유니클로 어디예요? 폴리스 싸기 위해서.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가장 처음 손님들을 만났을 때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가장 자주 쓰는 스킬, 스토리 뭐 이런 게 있나요? 첫 번째 인사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자주 손님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여자는 한국말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긴 했어요. 그리고 바로 도착하자마자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인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냥 보통 인사를 계속-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백예나라 가이드 갈리나라고 합니다. 좀 한국 사람 입장에서 러시아 이름은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좀 쉽게 제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국 단어와 굉장히 비슷해요. 일단은 헷갈리나 헷 빼고 갈리나 나와요. 그렇게 와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스케줄을 많이 말하면 그때 아이들에게는 더 빨리 해요. 네, 맞아요. 자기 실력을 보여주면 손님들이 와 잘한다. 그래서 힘이 그때 세나. 네, 맞아요. 그때 약간 믿음이 생겨요. 처음에 신뢰가 그걸 잘 생기고. 해줘야지. 예, 맞아요. 네. 이거 잘한다. 제가 설명을 잘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좀 그 안심 맞아요. 네, 사람들이 네. 안심하기 시작해요. 또 이게 외국인 가이드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관광객분들이 좋게 봐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한국 가이드였으면은 더 요구를 많이 했을 예, 것들을 맞아요. 제가 많이 외국인이기 봤어요.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참고 혹은 뭐 그렇게 넘어가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외국인이 말이죠. 또 있어요. 한국말을 잘하면 또 좋게 호감, 봐주거든요. 호감을 호감도 갖고 생기고. 맞아요. 보니까 근데 실제로는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더 잘 알고 또 잘 있어요. 알아요. 네, 역시 우리보다 역사를 잘 알고 계시는 한국 분들이 있긴 했어요. 근데 일반 사람 생활,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뭐 먹는지, 어떤 습관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 아는 편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혹시 한국말 완벽하게 못해도 우리는 러시아 사람 입장에서 러시아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역시 단점 뭐냐면 노래를 듣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집중해야 되는데 근데 장점도 있죠. 근데 저희는 약간 어려운 것이라도 우리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 훨씬 더 좋죠. 왜 그러냐면 한국 가이드면 되게 복잡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외국인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되게 어려운 걸 설명해 드릴 수 쉽게. 있습니다. 쉽게. 왜 그러냐면 그 한번 손님들 중에 좀 그 나이 드신 분이 나왔습니다. 그때 바로 서양 미술사 투어였어요. 그때 바로 좀 그 하루 종일 그냥 미술 작품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들어야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제가 좀 그 미술을 아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드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네네 제가 외국인이라서 복잡하게 좀 그 어렵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제가 그냥 좀 되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되게 간단하게 그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 활동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분야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계세요? 미술하고 역사, 미술, 건축, 모두 모든 걸 전체 대한 이거 질문이 많이 나와요. 맞아. 미국, 부친이 왜 정치.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만 번 부친에 대해서 설명해드려요. 우리는 좀 전체에 대해 많이 설명드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종교, 정치 그리고 개인 생활 원래 금지돼요. 이 주제를 좀 근데 성당 안에서 어떻게 선단에서 예를 들면 간단하게. 러시아 정교회에 대해 설명드리면 괜찮지만 가톨릭과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런 또 근데- 규칙이 있군요. 네, 제이점에 대해서 질문이 자주 나와요. 그냥 성경에 네. 대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가톨릭 잘 모르겠지만 근데 네. 전교회는 왜 그래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약간 돌아서 네,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런 유두리 있게 좀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 경우가 많군요. 최근에 싱글 와이프에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한국에서는 굉장한 화제가 됐었고 저도 영상을 좀 봤었는데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너무 속상했어요. 왜 그러냐면 약간 제가 그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설명 다 배워버렸고 그냥 재미있는 것만 남겼습니다. 이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재밌는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잘랐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 선배님이 좀 그 갈리나 선배님이 다 봤더니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너무 칭찬 많이 해줬어요. 제가 그때 감사합니다. 그때 좀 그 마음 좀 불렸어요. 네, 마음 불렸어요. 세네가 그랬어요. 인기가 엄청 많아요. 요즘 우리 손님들이 내리실 때는 세네를 딱 보자마자 알아봐. 세네 가이드님 혹시 오늘 우리 가이드인가 물어보셨어요. 네. 알아보시는구나. 그 정도로 또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찾으시는 분들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세네랑 같이 같은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사로 전화할 때 손님들이 혹시 세나 나오면 안 되냐고 물어봐요. 와. 그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예요. 이야. 아니 생활이 많이 변하셨는데 뭐 아무 생각이 안 변했다고 아까 안 변했다고 아까 그럽니다. 하셨는데. 그럽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레슨 파일 그대로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경험은 되게 처음이어서 마이크도 있었고 약간 카메라맨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20명이나 있었어요? 네. 정신없이. 네, 들고 다녔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럼 평소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화면에 비춘 그 세나 모습이 항상 원래 그래요. 평소에 그렇게 하시는 모습인 네, 원래 거죠? 그래요. 원래 그래요. 네. 제가 좀 연출되거나 조금 아니요, 더 일부러- 과장하신 건 아니고 아니, 일부러 해준 아니, 게- 평소에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일부러 해준 게 아예 네. 없었습니다. 배당은 어떻게 된 거죠? 원래 나가야 되는 스케줄이어서 나가게 된 건가요? 예,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냥 좀 그 이토를 해야 될 거니까 바로. 나가서 해야 될 차례라서 나가서 한 예, 건데 맞아요. 네. 그 싱글 와이프 촬영 팀이 들어온 거네요. 예, 우리는 맞습니다. 일주일마다 스케줄을 받아요. 누군지 어떤 툴을 했는지 다 보고 그리고 싱글 와이프 나오는 날 이 툴을 슈셰에게 미리 매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몰랐나요? 그 팀이 들어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다 아니 알았어요. 미리 네, 제가 미리 알게 됐습니다. 미리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제 얼굴을 보면은 이거 완전 잠시만요. 이거 백치? 네, 백치처럼 하얗게. 청백했어요? 네네네네. 아 긴장해서 네, 괜찮아서. 원래 스트레스 잘 받는 친구예요. 네, 완전 제가 좀 그 토할 때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네, 어떤 손님들이 나올 건지, 뭐 반응이 어떨 건지 이거 모르니까 완전 미리 스트레스가 걱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군요. 예, 맞아요. 아니 근데 또 시작하는 순간에 긴장이 다 나가요.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 자리에 여기 계신 다른 가이드 선생님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굉장히 제가 만약에 같이 일하는 동료였다면은 부러움도 있었을 것이고 싫어하죠. 농담이에요, 농담. 아니 맞아요. 나쁜 걸 나한테 많이 했어요. 네. 나쁜 걸 많이 했죠. 세나가 잠을 매일매일 잘 때는 드렸어요. 우리 머리를 잘라요. 맞아요. 세나한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의자가 있잖아요. 바로 접착제 어. 이거 좀 발라가지고 제가 앉아가지고 바로 딱 붙었어요. 네, 그런 걸 많이 그리고 했어요. 커피에다가 소금 넣고 뭐 맞아요. 설탕 대신에 소금 너무 넣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약간 아 이거 지금 농담이었죠. 그거 이거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믿는다고요. 아, 우리는 그렇게 보여요? 감사합니다. 사실 또 할 때 그렇게 말씀해드리는 거 그래서 손님들이 가끔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경우가 있죠.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농담을 농담 아닌 것처럼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니 무표정이라서 그래요. 무표정이니까요. 우리 그냥 무표정으로 표정으로 농담할 얘기하니까. 수 있습니다. 가끔 갈리나 선배님도 제가 농담하는지 농담하지 않은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늘어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세요? 네, 우리는 여름에 내년에 죽을 것 같아요. 좀 벌써 너무 힘드니까 또 많이 오시면. 내년에 바로 FIFA잖아요. 아이고 FIFA 아니고요. 월컵이요. 월드컵. 월컵. 월드컵. 네, 아 월드컵. 죄송합니다. 네, 진짜. 월드컵이요. 내년에 기대가 돼요? 죽을 더 텐데? 난리가 나겠네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우리도 사실은 매일매일 새로운 인연이에요. 한국에서 좀 우리 손님들과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갈리나입니다.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이거 돌아야죠.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인연이고요. 재밌는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재밌는 사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백야 나라에서는 이현희 부장님께서 총책임자로서 네. 백야 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우리 부장님 러시아 사람이 다 되셨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100%. 진짜 러시아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를 러시아식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러시아식으로요. 예, 그게 어떤 러시아식으로. 식인가요? 쉬는 날이 많아요. 쉬는 날도 많고 6시 딱 되면 저희가 아, 나가라요. 퇴근만 그래서 예. 먼저 갚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과 같은 경우 점심때 되면 다 같이 모아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러시아에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맞아요. 알아서 이제 각자. 마음대로 각자 이렇게 식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부장님 마지막에 저희가 다 같이 러시아에 섰을 때 마지막 그 회식이 있었어요. 그때는 부장님이 오고 싶으면 와요. 그냥 회식인데. 예, 맞아요. 그거는 그러면 그냥 혹시 피곤하거나 뭐 이 가기가 싫으면 뭐 그냥 집에 있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아. 이거 다 왔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와, 그리고 부장님 여유를 힘이네. 느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부장님도 저희가 다 같이 존중하고 이렇게 감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가이드를 하기 시작했을 때 저밖에 러시아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기회를 어떻게 받게 됐는지 아직까지 해가 잘 안 가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 정도 한국말 못했고 그리고 좀 자신감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좀 그런 기회를 주셔서 아직까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부장님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요, 사실은. 그리고 가끔 포기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일해요. 네, 맞아요. 반대로. 한여름에 진짜 힘들 때 엄청 많아요. 그때 세나는 그냥 세나를 위한 세나 노력해야 된다.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 부자님을 위해서 노력해봐. 그런 그런 머릿속에 말속에 그런 말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제가 부자님 어떻게 좀 подвести 실망시킬 수 있어요. 시킬까봐. 실망시킬까봐. 네, 실망시킬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서 좀 끝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윗분을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그게 의무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예, 맞아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는 일이 정말 그러니까요. 오래 그런 할 수 생각이 있고. 자연스럽게 들고 네, 또 그렇다는 게 버틸 수 있는 정말 힘이 된다는 것은 예. 굉장히 백연나라라는 곳이 와. 잘 운영되고 있다. 부장님 부럽네요. 그리고 예를 들면 완벽하게 못해도 잘해보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를 저희를 또 많이 믿어주셔서 우리 감사하고요. 우리는 첫 번째 투어를 했을 때 다 떨렸어요. 다 할 말이 안 나왔어요. 진짜 스트레스 때문에 저는 아닙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근데 그때 부장님 할 수 있는 도록 해보세요.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실제로는 가이드 목적이 뭐냐면 예를 들면 그냥 돈을 버는 거 아니고요. 우리는 한국 사람 머릿속에는 선입견 조금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러시아 사람들이 무섭다. 러시아는 공산주의다. 러시아 소련이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보드카 맛 그리고 맛이다. 보드카를 마피아도 있고 스킨헤드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생각 그렇게 우리를 보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자주 웃어요. 그 러시아는 갈만한 나라예요. 그런 것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네.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건 메인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정말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가시면은 꼭 백야나라의 이 네 분 중에 한 분을 어쨌거나 선택해서 안내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유쾌하고 활발한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엊그저께 있었던 한너 청년 포럼에 또 네 분께서 참가를 해주셨고 많은 분들하고 또 소통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전체적인 총평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학생들 앞에서 너무 미안해요. 학생들이 우리는 러시아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그때 포기하세요. 너무 힘드니까 공부하지 말라고요.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어려워서. 진짜 러시아말 뭔가 논리가도 없고요. 문법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 남성, 중성. 역시 한국말도 이거 쉬운 언어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 사람 입장에서 러시아말 공부하는 외국인을 해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군요. 좀 어떠셨어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좋았어요. 재미있었어요. 사실은 러시아어를 그렇게 잘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저랑 얘기했을 때 분명히 러시아 말로 얘기했거든요. 잘하는 좀 사람들 잘했습니다.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발표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몇 러시아 사람, 러시아 어떤 나라인지 러시아 사람에 대해 설명드렸을 때 그때 잘했네. 네, 맞아요. 되게 잘하시네. 이거 100% 맞네. 어떻게 말실수, 네, 말실수 나왔을 때 나왔을 때 우리 역시. 역시 네 맞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군요. 네, 맞아요. 고정관념도 있는데 근데 발표한 사람들이 진짜 진정한 러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너무 감동받았어요. 네, 진짜. 진짜 러시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진짜 러시아 전문가만 모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좀 싱글 와이프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았나요? 네, 엄청 많았습니다.
네, 사진 엄청 많이 많았- 찍으시던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그 가만히 있어도 바로 좀 그 저한테 와가지고 좀 말 걸었습니다. 그때 혹시 힘이 센 가이드, 힘이 센 세나 가이드세요? 아직까 네네네 사진을 찍어도 돼요? 예, 그럼요. 원래 무료 서비스 아니지만 기분이 좋아서 무료 서비스로 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타고난 가이드네요, 역시. 네, 맞아요.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사실은 알아보실 줄 몰라서 왜 그러냐면 제 얼굴이 약간 딱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되게 평범해요. 네. 아니, 진짜요. 네, 산페테르부르크 길가에서 nevsky대로에서 몇 번 맞다. 그때 알아맞았어요. 충격받았어요. 네, 제가 그때 투어 중이었는데 손님들이랑 그냥 nevsky대로 산책했습니다. 산책하다가 여자 두 분, 네, 바로 와가지고 혹시 죄송하지만 힘이 센 세나 가이드님이세요? 라고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때 예? 진짜 이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알아봤는지. 산페테르부르크에서 한국말 할 줄 아는 여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다. 한국인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 그래도 방송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각자 저희와 이번에 함께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고 더불어 백야 나라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서 그리고 한 번 더 러시아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산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가장 아름다운 도시니까 많이 어서 오세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 도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표정을 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따뜻하고 이렇게 되게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포럼에 참석하시는 대학생분들도 이렇게 용기를 가지시고 한 러시아 말 배우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만큼 러시아 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진짜 러시아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외국인들 여러 명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러시아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름에 오지 마시고요. 네, 가지 마시고요. 그냥 겨울에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친절한 추위를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압박수 해도 돼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희가 러시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타파하자는 취지로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나갈 테고요.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현지에서는 여러분께서 한국 분들에게 또 새로운 러시아, 멋진 러시아를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 또 한국에 오시면은 내년까지 방송할 수 있기를 여러분께서도 가이드 하시면서 저희 팟캐스트를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네. 말하면 저보다 손님들도 더 이 팟캐스트를 많이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네. 저한테는 네. 진짜 그런 사람 맞아요. 엄청 많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여간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